국내 기술로 독자 설계 건조된 해군의 첫 번째 3,000톤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 KSS-2의 인도, 인수 및 취역식이 개최됐습니다. 도산안창호함은 앞으로 1년간의 전력화 훈련을 통한 작전 수행 능력 평가를 거친 후 2022년 8월경 실전 배치돼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하는 국가 전략 무기 체계로 활약하게 되는데요.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도산안창호함은 길이 83.5m, 폭 9.6m에 수중 최대 속력은 20kts 37km/h, 탑승 인원은 50여 명입니다. 214급과 비교해 톤수가 약 2배 정도 커졌는데요. 공기분류 추진체계 AIP에 고성능 연료전지를 적용해 디젤 엔진의 취약점인 스노클을 최소화하고 수중 잠항 기간도 증가했습니다. 기뢰, 어뢰, 유도탄 등 다양한 무장이 탑재되며 지상 핵심 표적에 대한 정밀 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유사시 전략적 타격 임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산안창호함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 6기 탑재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도산안창호함은 장비 국산화 비율이 76%에 달합니다. 기존 장보고급 잠수함 33.7%와 손원일급 잠수함 38.6%에 비해 약 2배 이상 향상됐습니다. 장비 국산화 비율이 높아지면 긴급 상황 발생 시 적시에 정비 지원이 가능하며 부품 단종에 대한 부담이 줄어 장기간 안정적으로 잠수함 운용이 가능해지는데요. 잠수함의 두뇌에 해당하는 전투체계와 감각기관에 해당하는 소나체계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했습니다. 잠수함의 기동성을 담당하는 추진체계에도 국내에서 처음 개발한 추진전동기와 충전발전기 등을 탑재했는데요. 이에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이번 도산안창호함 취역은 우리나라 최초로 독자 설계 건조된 잠수함으로 우리 해군이 3,000톤급 잠수함 시대를 열었다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잠수함은 높은 수압에 견디는 강한 선체와 다양한 장비 및 시스템이 한치의 오차 없이 제작돼야 해 상당히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데요. 실제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3,000톤급 이상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인도, 러시아, 중국 등 7개 국가에 불과합니다. 대표적인 전략 무기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은 탐지가 어려운 바닷속 잠수함에서 발사돼 적을 은밀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지난 연말 SLBM 지상 발사 성공에 이어 최근엔 난이도가 더 높은 수중 발사에도 성공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8번째 SLBM 개발국이 됐는데 SLBM 수중 발사는 군사 강대국인 미국과 러시아도 실패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고난이도 기술입니다. 이에 신종우 국방안보 포럼 사무국장은 일정 심도에서 수압을 뚫고 물 밖으로 튀어나왔을 때 자세가 정상적으로 제어돼서 목표로 날아가는 게 중요한데 그런 기술들이 상당히 갖추기가 어렵다고 하였는데요. 국내 기술로 설계, 건조한 3,000톤급의 도산안창호함은 SLBM 발사관이 6개인 콜드런치 방식 수직 발사대 VLS를 갖췄습니다. 수중 사출을 위해선 물속이라는 특성 때문에 미사일이 컨테이너에 담겨 압축가스를 통해 수면까지 올라오는 콜드 론치 기술이 필요한데요. 한편 한 군사 전문가는 한국이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의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할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의 속력, 1000km 이상의 사거리로서 방어보다 공세적 작전에 투입되며 약 6인치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출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아울러 탄도미사일이 성층권 밖의 고고도에서 일정한 탄도 궤적을 갖는 반면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비교적 낮은 고도에서 극초음속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기존의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발사와 표적 타격 시에만 탐지되며 이마저 극초음속이라서 대응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기존의 전술 탄도미사일보다 작고 표적 탐지기 대신에 극초음속 활공체 탄두를 갖추고 있으며 주로 적이 전략적 표적을 원거리에서 정밀 타격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쟁에서 판을 뒤집는 무기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극초음속 미사일인데요. 러시아와 중국이 선두주자이고 미국이 이를 바짝 뒤쫓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2015년 2월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체를 활용한 극초음속 장거리 미사일 아방가르드를 개발했습니다. 2019년 12월 러시아는 아방가르드를 실전 배치했다며 이 미사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극초음속 활강 탄두가 마하 20으로 목표를 향해 돌진하며 요격 체계를 피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러시아는 또 마하 8로 1000에서 2000km 밖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지르콘, 마하 10으로 2000km 밖의 목표를 파괴하는 킨잘도 보유했습니다. 중국은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대항탄도미사일 ASBM로 사용 중인데요. 이 가운데 러시아 아방가르드처럼 극초음속 활강 탄두를 쓰는 것이 둥평-17 DF-17입니다. 2014년 1월부터 시험 발사를 시작했다는 둥평-17은 길이 11m, 무게 15톤의 탄도미사일입니다. 사거리는 1500에서 2500km, 속도는 마하 5에서 10로 추정되는데요. 탄두가 글라이더 형태여서 자체 비행 능력을 가졌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중국이 DF-17은 사드 THAAD로도 못 막는다고 자신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미국은 2018년 8월 뒤늦게 극초음속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빠른 성과를 보였습니다. AGM-183A ARRW-L5는 길이 6.5m, 지경 0.7m의 소형 미사일이지만 마하 20으로 1600km 거리의 목표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탄두에는 핵폭탄을 장착할 수도 있는데요. 국방부는 지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다양한 핵대량 살상 무기 WMD 위협을 전략적으로 억제하는 차원에서 극초음속 유도탄을 소요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소요는 획득 연구 개발 또는 구매 계획을 뜻하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군과 ADD는 극초음속 유도탄을 개발할 설비, 여건, 기술력 등을 갖추고 있을까요? 한 군사 전문가는 상부 또는 지휘부의 결심만 떨어지면 이른 시일 내에 개발할 수 있는 핵심 기술력을 ADD가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서 극초음속 유도탄은 현재 우리 유도탄 기술력으로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무기라는 것이 ADD의 평가라고 전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6월 내놓은 극초음속 무기체계 국제개발동향이란 자료에 따르면 ADD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액체 램제트 추진기관을 개발했습니다. 램제트는 압축기나 터빈이 없이 고속으로 불어 넘은 공기를 원통 안에서 압축하고 연료를 분사, 점화, 연소해 추진력을 얻는 제트 엔진을 말하는데요. 극초음속 무기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공기 흡입식 제트 엔진과는 다르게 회전 압축기가 없어 초음속 비행체에 사용되는데요. ADD는 또 2010에서 2012년 극초음속 핵심 기술 응용 연구를 했고 2011에서 2017년 초고속 공기 흡입 엔진 특화 연구실 설치를 통한 관련 연구도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 마하 5 이상의 지상 발사형 극초음속 비행체를 개발하고 있고 2023년까지 비행시험을 완료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무기는 발사 초기 지상 레이더가 포착하지 못할 정도로 비행 속도가 빠르고 저고도로 날 수 있어 현존 요격 체계로는 비행 중간에 파괴할 수 없는 무기입니다. 핵무기 못지않게 적에 대한 억제력이 있어 군사안보 질서와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에 속한다는 핑가도 이런 이유에서인데요. 이처럼 요격이 불가능한 미사일을 해저에서 은밀하게 발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2028년 잠수함에 실전 배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나라는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세계 모든 나라를 1시간 안에 타격 가능한 무기 체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도산 안창호함의 취역 소식을 들은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왜 한국은 항일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따서 잠수함의 명칭을 정하는가? 우리도 도요토미함, 우길기함 등을 만들어서 한국을 견제해야 한다. 안창호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보나마나 반일 영웅 중 한 명이겠지. 이러다가 거북선함까지 나오겠네. 분하지만 한국의 기술력이 많이 발전한 것은 사실이다. 분명히 숨겨둔 기술들이 더 있을 것이다. 확실히 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 만약 한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게 된다면 일본은 한국을 이길 수 없게 될 것이다.